안녕하세요. 네, 닥터 에세이 진우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국인의 영원한 숙제, 정관사 덜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2부에 나눠서 할 건데요. 저희가 1부에서는 일단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 정말 많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관사 덜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법 책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6개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8개, 9개, 조금 이제 선생님들 보는 어려운 문법책 같은 경우는 막 14개, 15개 이러거든요. 근데 크게 봤을 때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딱 이 6개입니다. 이 6개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2, 3, 4, 5, 6번이 아니라 바로 1번이에요. 바로 그라는 의미로 쓸 때 이 1번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들은 알아두면 좋은 거지만 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지만 저희가 이렇게 쓸 때 빈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자주 쓰는 애들은 아니에요. 요거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라고 하는 것은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서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거라고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황, 바로 그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이 1번을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또 재밌어지는데, 일단 첫 번째, 앞에서 언급했었던 거를 다시 언급할 때 저희가 또 덜 붙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친구가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해서 야, 너 소개팅 했다며 이쁘냐? 남자애들은 이쁜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Hey, I met a girl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The girl was pretty. 자, 이때 얘기하는 더 걸은 누구예요? 이 더 걸은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 소개팅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 met a girl, the girl was pretty. 그래서 요거는 한번 언급이 된 거고, 다시 언급했었던 사람을 다시 언급하게 되면 저희가 정관사 덜을 붙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앞에 언급했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그때는 저희가 반드시 the를 씁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볼까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은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실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 그 문 좀 닫아줘. 어떤 문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영어에서는 the doo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close the door. 그러면 그 문이요? 그 문은 닫으면 되는 거죠. 그죠?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그치?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The ocean이라고 저희가 써요. ocea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 대양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왜 저희가 이 앞에다가 더를 항상 붙이게 되냐면 모든 바다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태평양도 여기 밑에 남미 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가게 되면 대서양 나오고요. 대서양도 이제 미국 대륙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면 인도양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북극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우리가 나누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바다. 그래서 저희가 the ocea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아주 좋아지는데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접속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세계의 인터넷은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앞에다가 덜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the internet, the ocean, the door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건 뻔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요. 굳이 저희가 붙인다면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관사를 이해를 할 때. 수식어구를 뒤에서 받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명사에 덜을 붙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the books on the desk are min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books 앞에다가 더가 붙은 이유는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 앞에다가 더를 붙인 겁니다. 책상 위에 있는 그 책. 이해되셨어요? 뒤에서 수식을 받을 때는 무조건 그 명사 앞에다가 저희가 덜 붙입니다. 물론 아닌 케이스도 있어요. 왜냐면 한 개씩 따로따로 얘기를 할 때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뒤에서 수식어구를 받을 때는 그 앞에다가 덜을 붙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덜을 붙일지 말지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일단 붙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계상 덜을 안 써서 틀리는 경우가 덜을 써서 틀리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시면 덜을 써서 틀리는 게 훨씬 더 안 틀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이런 걸 문법적으로는 저희가 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관사의 한정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 나왔던 게 다시 나올 때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리킬 때, 그 다음에 뒤에서 수식을 받을 때 이런 경우는 서로 알고 있으니까 아하, 바로 그라는 의미로 저희가 덜을 붙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오늘 저희가 배울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서수나 최상급에 저희가 앞에다 덜을 붙이죠. 서수라는 것은 뭐냐면, 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수하고 서수가 있어요. 문법적 용어가 좀 어려운데 기수라고 하는 거는 1, 2, 3, 1, 2, 3, 4, 5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기수라고 하고, 서수는 저희가 first, second, third,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서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수하고 최상급이라는 건 뭐냐면 big, bigger, biggest 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상태를 저희가 최상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나올 때는 저희가 앞에다가 덜을 붙여야 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배우셨을 거고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시는데 문제는 이거를 언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형용사의 서수나 최상급에는 대부분 앞에다가 덜을 붙이지만 부사일 경우는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를 모르세요. 부사도 서수가 있고 부사도 최상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덜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예문을 보실게요.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말이 되는 문법적으로 아주 완벽한 문장입니다. They serve best. 그다음에 they serve the best 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두 개가 의미가 다릅니다. 더가 하나 붙었을 뿐인데 의미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그랬었어요? 부사의 최상급에는 덜을 안 붙인다고 그랬었죠? 그럼 얘는 부사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겠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they serve best의 원형, 그러니까 biggest, bigger, big 요거를 이제 저희가 원형이라고 하는데, best의 원형은 저희가 따져보면 they serve well, well이에요. well의 비교급이 better, best 이렇게 됩니다. good, better, best만 있는 게 아니고 well, better, best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well이 됩니다. 부사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They serve well, 잘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뭐가 포인트예요? 서빙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레스토랑을 갔는데 거기서 서빙을 잘하더라. 웨이터 하시는 분들이 주문받을 때는 서 있지 않고 항상 무릎을 꿇고 있고, 예, 관절염 걸리겠지만, 자, 그래서 서빙을 잘하더라. 지금 뭘 칭찬하는 거예요? 서빙을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They serve the best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음식, 최고의 요리를 서빙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게 형용사로, 그래서 더 형용사 해가지고서는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렇죠? 명사처럼. 그래서 맛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정말 미남들이 나와가지고 최고의 서비스. 요건 욕쟁이가 할머니에게 나와서 최고급 한우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되는지, 왜 부사의 최상급이나 서수에는 더가 안 붙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예문이 나와 있어요. The best restaurant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더가 왜 붙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best가 최상급이기 때문에 앞에 더가 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더가 붙을 수 있는 문법적인 근거는 뒤에 나와 있는 restaurant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더가 관사잖아요. 그죠? 관사인데 관사는 저희가 팔품사 예전에 배웠었지만 팔품사 중에 관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팔품사 중에 관사가 없어요. 그럼 관사도 저희가 품사로 굳이 따진다고 하게 되면 관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뭘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줍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더라는 관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그걸 받아주는 명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잠시만요. 근데 만약에 이 레스토랑이 없으면 이 베스트 앞에 더가 나와야 될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레스토랑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더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부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에다가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정리를 꼭 해드릴게요. 자, 또 다른 한 예외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술적 보어도 앞에다가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건 형용사 얘기인데요. 자, 잠깐 복습을 먼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형용사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저희가 이거 팔품사 배울 때에도 배웠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팔품사 동영상 강의 꼭 한번 듣고 다시 와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용법이 있었어요. 어려운 말 좀 잠깐 쓸게요. 한정적 용법이라는 게 있고 서술적 용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명사를 꾸밀 때 It is the easiest way. easiest가 지금 형용사의 최상급이잖아요. 얘가 지금 way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앞에다가 저희가 덜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술적 용법이 뭐냐? 비동사의 보어로 쓰일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The studying was easiest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저기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studying was easiest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쉬운 이라는 말은 얘가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공부가 가장 쉬운 이라고 하게 되면 문장의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가장 쉬웠다 라고 동사로 마무리를 하려면 비동사를 써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동사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보완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의미는 얘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은 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해줘야 돼요. 얘는 자격이 있지만 뜻이 없고 얘는 뜻이 있지만 자격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보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의 보어로 쓰일 때는 저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앞에다가 덜을 붙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렸었던 레스토랑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easiest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명사가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사가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덜을 붙일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서술적 용법에는 최상급이라도 덜을 붙이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덜을 붙이지 않는 두 가지 경우 서수나 최상급인데도 덜을 붙이지 않는 두 가지 경우는 그 서수나 최상급이 부사이거나 아니면 서술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 came here first. first는 서수입니다. first는 서수인데 여기서는 그냥 뭐라고 1등으로 라는 말보다는 그냥 내가 먼저 왔어요 라고 하는 거죠. I came here first. 내가 먼저 왔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앞에다가 덜을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I love you most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most도 much의 지금 최상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를 제일 많이 사랑해. 부사죠? love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사의 최상급에는 저희가 덜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거죠. 좀 배워봤고요. 자, 다음 서수나 최상급 말고 이제 세 번째 경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더 플러스 형용사를 쓰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뭐뭐한 사람들. 그래서 the old 하게 되면은 나이 든 사람들. 그래서 노인이다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글을 쓸 때, 글을 이제 가르칠 때 많이 이렇게 실수하는 걸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게 불특정 다수라는 거는 안 배우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잘 들어볼게요. 저희가 I hate all the Japanese. 난 일본 사람들 다 싫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보죠. 난 일본 사람들 다 싫어. 그러면 정말 일본 사람들이 다 싫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추사랑도 일본 국적이죠? 그럼 추사랑도 싫어요. 추사랑네 엄마도 싫어요. 하다못해 추성훈 씨도 싫어요. 우리 노랑머리 강남 씨도 싫어요. 자, 지금 저희는 일본인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나 옛날에 여행 갔을 때 단짝이었었던 효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펜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무슨 얘기냐?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내가 모르는. 나랑 만난 적이 없는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본 적이 있거나 만난 적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는 더 플러스 형용사를 쓰시면 안 돼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You must be kind to the old 라고 되어 있는데 the old가 노인이라고 배웠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인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the old를 안 써요.
왜? 나랑 인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특정 다수에게만 저희가 더 플러스 형용사를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것도 알아두시고 하나 더 볼게요. We want to help the poor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이 더 플러스 형용사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 친구가 되게 가난해요. 친구들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 여기다가 별표 쳐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지형이라고 하죠. 자, 강, 바다, 산맥, 반도 등 이렇게 저희가 영어로 landscap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앞에다가 반드시 덜을 붙입니다. 예를 볼까요? 한강. 한 강만 하는 게 아니라 한강 앞에다 뭘 붙여요? The Han River라고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해도 그냥 East Sea 하면 안 돼요. The East Sea라고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반도가 아니라 The Korean Peninsula 이렇게 해가지고 더를 항상 붙이셔야 되겠고 로키 산맥이라고 할 때도 The Rocki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런 지형을 나타낼 때는 앞에다 더를 빼먹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요것도 이유를 저희가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Mississippi라는 게 있습니다. Mississippi. 여러분들 미시시피 아시죠? 이거 뭐예요? 강인가요? 강이라고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자, 미시시피는요. 여러분들 미시시피 강도 아시겠지만 미시시피 주도 있습니다. 50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시시피 주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고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미시시피는 선생님이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방금 저희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강이나 바다처럼 지형 얘기를 할 때는 앞에다 더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렇죠? 지금 더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주 이름이죠. 만약에 강 이름을 얘기를 하려면 그때는 앞에다가 더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더를 붙여야 강 이름이 됩니다. 이게 이유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계를 많이 다녀보시면 지형 이름하고 지명하고 똑같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형하고 지명을 헷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형 얘기를 할 때는 앞에다가 덜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유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게 되면 조금 더 머리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케이스 볼게요. 종족 대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동물을 언급하시지 않을 거면 많이 쓰실 일은 없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The fox is a cunning animal. 자, cunning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쓰시는 그 커닝의 어근인데 커닝이라고 하는 거는 콩글리시예요.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슬쩍 베끼는 거는 커닝, 우리나라에서 커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사실 치팅이라고 합니다. 치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콩글리시니까 이거는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약삭빠른, 교활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우는 교활한 동물이다 라고 할 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한 마리의 여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여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저희가 앞에다가 더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자, all fox is a cunning animal. 여러 마리의 여우 중에서 하나만 무작위로 골라서 봐도 all fox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교활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 이렇게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foxes are cunning animals 라고 그냥 일반 복수화로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쓰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저희가 표준이 되는 표현은 이거예요. 앞에다가 더를 붙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동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식물이나 기타 생물 모두를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족 대표를 할 때는 앞에다가 더를 붙이는 게 표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정말 좀 이렇게 사용 빈도는 많이 떨어지는데요. play the 악기라고 할 때 저희가 씁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저희가 플레이를 하고 나서 뒤에다가 목적어로 붙이는 게 악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플레이 지금 보시게 되면 I play baseball 이라고 할 때처럼 스포츠를 이름 뒤에다가 붙이기도 하고요. I play LOL, LOL, League of Legend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tarCraft. 그래서 뒤에다가 게임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I play poker, 뭐 이렇게 I play 고스톱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게임 이름이나 아니면 스포츠 이름을 댈 때는 뒤에다가
붙이는데 덜을 그 앞에다 안 붙여요. 자,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악기를 얘기를 할 때는 I play the piano, I play the violin 이렇게 앞에다 덜을 붙이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베이스볼,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 게임이나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예요? 일종의 개념이에요. 저희가 눈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추상명사.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추상명사 앞에다가는 덜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야구 어떻게 추상명사야? 나 야구 보고 왔는데 볼 수 없다며.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요 야구장에서 야구 선수들이 야구공을 가지고 하는 게임을 보신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야구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뭐 이런 거죠. 야구 선수가 나는 야구에 내 인생을 걸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때 야구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명사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게임이나 모든 스포츠는 다 저희가 추상명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앞에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피아노 시절 볼 수 있어요? 예, 이만한데요. 만질 수 있어요? 예, 만져야 치잖아요. 그렇죠? 악기는 다 실존명사입니다. 물건이잖아요. 악기라는 건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다 덜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 앞에다가 덜을 붙이고 게임 앞에다가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덜을 쓰는 경우 6가지를 저희가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언제 덜을 쓰면 안 되는지도 저희가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덜을 쓰지 않는 경우 이건 너무 당연해서 선생님이 가끔 설명도 빼먹어요. 깜빡하고 너무 당연해서. 자, 고유명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여러분들 사는 곳 그런 것들은 다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코리아, 민정 다 안 붙여요. 고유명사 앞에다가 절대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방금 설명드렸었죠? 추상명사 앞에다가는 저희가 덜을 붙이지 않아요. 손에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런 것들, 느낄 수 없는 것들 느낄 수 있구나. 사랑, 평화, 그 다음에 우정 이런 것들이 아주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에다가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건물이나 기구가 원래 목적대로 쓰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학생의 자격으로서 학교에 등교를 하면 그때는 저희가 go to school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택배기사 아저씨가 교무실에다가 물건 전달해주고 오셨어요. 학교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 학교 가는 게 우리가 학교 가는 거랑 비슷해요?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택배 아저씨는 여기다가 덜을 붙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 목적으로 수업 들으러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하게 되면 go to school. 하나 더 볼까요? go to work. 요거는 이제 일하러 가는 거니까. 그죠? go to work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아예 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work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go to church. 교회에 간다. 신자된 입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아니면 뭐 미사를 드리러 간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go to church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야, 교회에서 이번에 떡 나눠준대. 떡 먹으러 가자. 이럴 때는 go to church가 아니라 뭐예요? go to the church예요.